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광동성 동간에서는 지난 5년간 공장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약 2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총칭에 진출한 포드 자동차의 공장 가동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 추싱은 직원 2,000명에 대한 해고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애플의 협력사인 보원광학 역시 임시 근로자 8,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업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6년 동안 중국의 실업률이 현재 경제적으로 최정점을 지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과 동일한 수준인 것입니다. 지표를 자세히 보면 가장 높았을 때는 4.3%, 가장 낮았을 때가 바로 얼마 전인 작년 3분기 3.82%였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지 0.5%의 작은 변동 안에서 실업률을 관리했다는 건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약 14억에 달하는 중국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 상황만큼은 매우 좋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중국은 부채 감축이 핵심인 빚가의 3년 전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부채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을 포기하는 대신에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부채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와 같은 낮은 실업률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감축을 실행하게 되면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에 넘쳐나던 유동성은 줄어들고 결국 건실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면서 경제는 점차 안정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중국의 실업률은 지난 16년 동안 큰 변동이 없습니다. 발표된 통계와 실제 실업률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6%로 추정되는데 이는 28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6.6%는 정확한 수치일까요? 실제 성장률은 2% 내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의 4대 먹구름으로 무역전쟁, 금융긴축, 브렉시트, 중국 리스크를 꼽을 정도로 중국 경제를 위태롭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 세계 경제 예상 성장률을 3.7%에서 3.5%로 재차 떨어뜨린 것도 중국 경제의 둔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향후 중국의 실업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요한 요인들로는 첫째, 미중 전쟁, 둘째, 과도한 신용거품, 셋째, 노동자 임금 상승 등의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 제조 2025라는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가적인 계획을 발표한 상태인데 이 계획의 세부 내역을 보면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또한 미국이 미중 전쟁을 시작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중국의 산업 첨단화를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밥을 굶자는 생각이 옳은 걸까요? 당장 오늘 살아남아야 내일 또 다른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밖에서의 위기가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내부의 위기는 바로 중국의 고도 성장이
대부분 과도한 신용 거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때 약 4조 위안의 자금을 풀어 SOC 및 각종 산업에 투자했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총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3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대의 일본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도화선이 된 미국의 주택융자 거품 때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과도한 신용 거품 뒤에는 반드시 그 거품을 해소하는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이 몇 번이나 반복된 인간 사회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미 고임금 국가가 됐다는 점 역시 향후 중국 경제의 어려운 점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 역시 이미 중국을 떠났고 현재도 떠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떠날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제조대국으로 커나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구가 거의 1억에 달하지만 국민 평균 연령은 약 30세 정도에 불과한 베트남의 존재는 향후 중국이 그냥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남게 돼버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진이나 해일 등 거대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동물들이 항상 먼저 알아채고 도망칩니다.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탈중국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다가올 중국의 경제 위기를 알아채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